오창준은 능력 있는 초심자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저를 이제 오창준은 능력 있는 초심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출신의 국민의힘 오창준 도연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그 시기에 한참 하는 와중에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학을 좀 가서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이공계 쪽의 연구를 계속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고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과 얘기도 한참 나눠보고 주변의 얘기도 한참 들어보고 했을 때 유학길을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어 가지고요. 무작정 저는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저 정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좀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이라는 쪽 목표를 그때부터 좀 세부적으로 가지게 됐고요. 1년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마음을 먹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생 e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첫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게임이나 e스포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크게 달해 있거든요. 그냥 스포츠, 체육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굉장히 많은 대회도 또 열기도 하시고,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장배, 교장배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그런 대회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못했고, 학교 학생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의 게임에 대한 좀 시선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무섭고 불편해서 좀 적극적으로 장려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주면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e스포츠 동아리나 게임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소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학교 차원에서 게임이라는 이유로 다 금지가 됐었거든요. 어떤 이렇게 법인카드의 사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되면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이제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장애인 교원이다라고 하시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교원들도 여기 분명히 경기도에 존재하는데 경기도에서 되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장애인 교원을 일단 숫자 파악을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제 전 교원에게 직접 물어봐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받는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를 가진 교원분들 중에서 본인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기도 장애인 교원 수보다 경기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가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점이 현재 이제 국가에서 모든 공기관을 포함한 그 조직에 특정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직원들을 채용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달할 경우에는 벌금 개념의 느낌으로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그나마 이제 절반으로 좀 특례를 적용을 받아서 한 17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그게 2배로 늘어서 한 34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원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340억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납입이 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는 340억이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들에게는 얼마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계를 해서 정확한 모습을 파악해서 그런 과태료들을 좀 줄이고 그 줄인 과태료만큼을 좀 다시 경기도 장애인 교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고 또 이제 간담회에서도 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감님과 그런 간부 공무원들에게 좀 공감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장애인 교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철해서 교육 환경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일단 제 첫 번째 목표이자 청사진입니다. 일단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사실 좋은 축에 속합니다. 서쪽에 있는 성남에는 판교라는 되게 좋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또 있고 동쪽에는 또 이천에 SK라고 하는 그런 또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광주가 되게 좀 지나다니는 도시가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이 혼잡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일 1순위는 교통 문제를 좀 해소해달라. 국지도를 관리를 하는 역할이 이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국지도의 좀 확장이라든지 좀 개선, 연장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도시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의 위치라든지 노선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경기도에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현재 제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 안에 제 지역구인 이제 오포 지역에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좀 들어가게끔 그런 것들을 도지사께 건의를 했고 도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이번에 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오포 판교선이 현재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견을 피력을 하고 저희 지역의 어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데요. 어떤 일을 믿고 맡겼을 때 겉으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게 좋든 결과가 나오든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그런 것들은 모두 이제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